안녕하세요. A플러스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치환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치환적분과 다르게 야코비 행렬을 이용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야코비 행렬,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죠. 이 보시면 밑에는 정의입니다. 정의.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실수 집합에서의 U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 집합이 있는데 U라는 것이 있구나 했을 때 yi equal fi x1부터 xn까지, 그러니까 xn 1부터 xn까지 입력이 있을 때 결정이 된다. 뭐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벡터 함수 f equal F1부터 Fm의 야코비 행렬이라고 한다 하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좀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df는 뭡니까? 정정. dy는 f'x 곱하기 dx라고 둘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력 변화, x는 독립변수처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 변화 dx를 주면 뭐가 결정이 된다? dy와 비례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dx분의 dy가 f'x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이거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는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f'x는 뭐다? 비례상수로 보고 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f'x에 따라서 x값이 변하면 dy가 비례한다라는 의미의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x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 x1부터 쭉쭉쭉 xn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그럼 이거를 미분했을 때 각각의 어떻게 됩니까? dx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dxn이라고 결정이 되겠죠. 됐나요? 단순하네요. x가 x1부터 xn까지 벡터라 봤을 때 d를 붙여서 미분을 해줘서 이렇게 변화량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fx라고 두면 이 fx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f1x, f2x, 점점점점 f의 m개라고 해볼게요. fx, f. 이거는 뭡니까? x의 값이 넣어진 결과들이 m개가 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거 왜 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고. df를 적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각각 df1부터 시작해서 df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근데요, 뭐 어쩌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위에 우리가 이걸 왜 적어놨을까?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겁니다. 뭐를? 밑에 있는 거를. 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위에 df는 이제 결정되는 값이고요. 뭐랑 비례한다? 일단 적고 설명드리겠습니다. dx1을 여기다 적고, 그러면 여기는 편미분처럼 되기 때문에 라운드 x1이 들어갑니다. 그죠? 얘랑 약분이 되는 것처럼 편미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라운드 f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라운드 x1 해서 라운드 fm까지 가겠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선생님, 그러면 n개고 여기에다가 dx1을 붙여줘서 변화량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펴줬는데 곱해졌으니까 밑에다가 dx1을 다 붙여준 거군요. 근데 편미분이니까 라운드를 붙여준 거구나. 라운드라고 합니다. 파셜이라고도 하죠. 파셜.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df를 x1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라운드 x 2로 가질 수 있겠네요. 라운드 f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라운드 x2, 라운드 fm까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d, x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면 결국엔 뭐가 나올까요? 이 열들을 붙인 겁니다.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쭉쭉쭉 해서 몇 개? m 곱하기 n개. 다시 m 곱하기 n개만큼
붙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붙이면 사실상 얘네들이 첫 번째, 요거 첫 번째로 할게요. 얘는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 이게 쭉쭉쭉 가는구나. 아, 이걸 다 붙인 거군요. 왜냐? 행렬은 뭡니까? 열들의 결합이니까. 여기까지. 아, 이거를 야코비 행렬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밑에 읽어볼게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야코비 행렬식, 그러니까 야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해주겠다 이겁니다. 야코비안이라고도 해요. 디터미넌트를 한꺼번에 불러서.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행렬을요. 이 행렬을 그냥 디터미넌트 해준 거네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야코비 행렬을 행렬식으로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행렬식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계산할 때 양쪽에 빳빳하게 세워준다. 이게 디터미넌트의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우리가 구한 야코비안 행렬에 양쪽을 세워주는 거군요.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행렬식을 구할 때는 선형대수 후에서 뭐 설명하겠지만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정방행렬이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방행렬이어야 합니다. 정방행렬은 뭘까요? n 곱하기 n 행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여야 되고 3 곱하기 3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행렬이어야 돼요. 왜요? 뭐 여러분들이 인버터블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가역행렬입니다. 가역행렬.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싶으면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방행렬이어야 되는데 그게 가역행렬이구나. n by n 이어야 되는구나 해서 보면 그전에는 n 곱하기 n이었는데 행렬식을 구할 때는 뭐로 바뀌어? n 곱하기 n으로 바뀌었네. 보이죠? n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제가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을 텐데 보시면 조금 이따 나오면 한번 설명할게요. 나오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야코비 행렬식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겁니다. 자, r 곱하기 코사인 x, 여기가 이거 뭡니까? x죠. 이거는 뭡니까? y죠. 됐나요? 자, 극좌표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극좌표는 뭐와 뭐로 이루어지죠? r, 세타로 이루어진 것을 극좌표로 했죠. 기억이 혹시 안 나시면 앞에 부분 미적분하게 극좌표, 원기둥좌표, 구면좌표 변환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좀 기억나게 해볼게요. 극좌표는 r, 세타입니다. 됐죠? 직교좌표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좌표를 찍었을 때 0,0에서 찍었을 때 여기가 길이가 r 그리고 여기가 세타죠. 이걸 극좌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r 곱하기 2 세타 표현해줬죠.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근데 변수가 두 개야. 변수가 r이랑 세타 두 개네. 그러면 얘는 2x2 야코비안 행렬을 이용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옆에 보면 이거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라운드 r, 세타 분의 라운드 x, y니까 한번 해보자고. 정의를 이용해서 적어주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x, 라운드 r분의 라운드 x, 미안해요.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x, 그리고 밑에는 뭐야? 라운드 r분의 라운드 y,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y를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죠? 자,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자, 두 개니까 여기를 이용해요. 그럼 3x3은 F3까지 이용하겠죠, 이렇게. 그럼 n by n은 이만큼 이용할 겁니다. 됐어요? 지금 요것만 이용한 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x1, x2, f1, f1 그대로 들어갔어요. x 그대로 들어갔고 r 세타 들어갔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알고 정의를 적용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그러면 그대로 해보자고. 이게 x에 대한 식이니까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코사인 세타. 여기는 r 사인 세타. y를 r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 여기는 r 코사인 세타. 근데 야코비 행렬을 구했어. 근데 뭘 구하라 했어? 중요한 거는 행렬식을 구하라 했다. 이거에 대해서 행렬식을 구해주면 이렇게 표현해서 바로 이걸 재활용해 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행렬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크로스. 여기 곱하기 빼기 요거였죠. 서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얘네 둘 곱하고 뭘 빼줘? 이쪽을 빼줘. 정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r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r로 묶어주면 r 곱하기 1이 되겠죠.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r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극좌표에 대한 야코비 행렬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기둥 좌표 변화는 뭐였냐면 살짝 얘기를 해주면 극좌표랑 비슷한데 r, 세타가 있는데 뭐가 추가돼? z좌표가 추가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3x3으로 하나요? 맞아요.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무엇이냐? 위에 여기서 구했던 거. 자, 다시 위에 요걸 구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할 거야. 어떻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왜 z축만 추가해주면 되잖아. 세타 r 코사인 세타. 왜냐면 얘랑 위에 동일하니까. 여기는 똑같이 나올 거고 여기는 z축이 추가해서 0, 0, 0, 0, 1이 된다. 됐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디터미넌트는 뭐를 중심으로 잡아? 얘를 중심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게 낫죠? 왜? 0이 많은 행과 열을 고르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 1 곱하기 앞에서 구한 얘네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의 디터미넌트 값 위에와 동일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r이 나온다. 여기까지. 그럼 극좌표에서 r이고요. 행렬식은 원기둥좌표 변환도 r이네요. 그러면 구면좌표 변환은 여기 보다시피 얘는 뭐로 이루어져서 로, 얘는 phi, 세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로, phi, 세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좀 다르겠죠, 위와. 어떻게 구하냐? 좀 계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적어 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한번 해보자고.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니까 행렬식 한번 적어줄게요. 자, 라운드 로 그리고 뭘 해줘? 라운드 여기가 세타가 있으니까 세타로 갈게요. 세타 라운드 phi 됐어요? 그러면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x 이렇게 각각 적어주면 되겠죠? 정의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은 라운드 로 라운드 세타 라운드 phi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y 쉽네요. 라운드 z 오버 라운드 로 라운드 z 오버 라운드 세타 라운드 phi 라운드 z를 각각 계산해 준 값이 뭐가 나온다? 이 녀석들이 나온다. 위에 있는 x, y, z는 구해져 있으니까. 그죠? 사실 이 x, y, z는 우리가 앞에서 다 구했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걔네들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디터미넌트를 구해줘야 돼. 근데 어떤 걸 하는 게 좋아? 당연히 0이 제일 많은 행을 고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잡고 두고 얘를 중심으로 잡고 두고 근데 둘 다 플러스 자리죠. 자, 마이너스는 여기인데 0이니까 의미가 없고. 자, 마이너스 위치 혹시나 기억 못하실 거 얘기하자면 여기 다이아몬드 위치입니다. 제가 설명했는데 마이너스 1 i 플러스 j 행열 위치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 로, 제곱, 사인, p가 나오더라.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녀석까지 했어. 근데 이거 뭘 어쩌라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거는 세 가지야. 극좌표는 r이고요. 원기둥좌표 변환도 r인데 구면좌표에서는 로, 스퀘어 곱하기 사인, p구나. 이거를 좀 암기하셔야 좀 시험 때 뒤에 치환적분 할 때 편합니다. 왜 치환적분이라는 이름이 야코비안을 이용하는지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복습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